안녕하세요. 365 플러스 치과 대표원장 교정과 전문의 권선미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아이들에게서 부정교합을 유발할 수 있는 악습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손가락 빨기 습관은 사실 교정학 영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습관입니다. 누가 봐도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딱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수 있게끔 치열이 변화를 하니까 예전부터 손가락 빨기는 부정교합을 유발하는구나, 그래서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알려진 바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습관들은 약간 애매의 특집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 부정교합을 유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가능성은 있지만 명백하지는 않은 그런 애매한 영향을 가진 습관들을 모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 한 가지 짚고 가면요, 습관이 치열과 골격에 영향을 미치려면 그 습관이 가하는 힘이 센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지속되는 시간이 긴 것이 중요할까요? 자, 우리 등산을 가보면 약수터 같은 곳에 물이 바위 틈에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잖아요. 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 힘이 얼마나 세겠냐면 그 아래쪽을 보면 바위가 반들반들하게 물 떨어지는 그 곳만 깊게 패여있는 것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이 치열과 골격에 가하는 힘이 얼마나 센지보다는 그 습관이 지속되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염두에 두고 습관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한쪽으로만 씹기.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먹을 때 좀 유심하게 보시게 되잖아요. 근데 아이가 한쪽으로만 씹는다고 하면 혹시 이러다가 아이 얼굴이 비대칭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 우리가 음식을 씹는 시간, 음식을 먹을 때 치아와 치아가 부딪히는 시간이 하루 중에 얼마나 될까요? 채 15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부딪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은 아무리 한쪽으로만 씹는다고 해도 골격이나 치아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는 힘은 교합력이라고도 하는데 힘 자체는 굉장히 세거든요. 근데 지속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치열과 골격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습관, 혀 내밀기. 아주 어린 아이들은 치아도 발달하지 않았고 입술을 다무는 힘도 부족하기 때문에 음식을 삼킬 때 혀를 일시적으로 내미는 습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음식을 삼킬 때 잠깐 혀를 내미는 습관은 마찬가지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속되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치열과 골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을 때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상시 혀로 치아를 밀거나 그리고 혀를 내미는 습관이 있는 아이들, 혹은 이건 성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렇게 시종일관 혀를 앞으로 내미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은 치열과 골격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실제로 저희 병원에 찾아오셨던 환자분의 사진인데요, 혀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혀로 치아를 미는 습관이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계셨어요. 자, 이분의 입안을 보면 혀가 있는 아래 악궁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위아래 치아 사이가 좀 벌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혀로 이렇게 자꾸 밀게 되니까 그 혀가 나오는 틈새 부분이 벌어지는 그런 형태의 부정교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습관을 가진 아이나 성인분들은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입으로 숨쉬기. 구호흡이라고도 하는데요, 저희가 숨은 하루 종일 쉬잖아요. 하루 종일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이런 자세가 굳어지게 된다면 이건 지속 시간이 길기 때문에 치아와 골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입으로 숨을 쉬는 이유가 뭐겠어요? 보통 편도가 부어 있거나 코가 막혀 있으면 답답하기 때문에 입을 벌리고 숨을 쉴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습관이 굳어지면 아데노이드 페이스라고 해서 이런 형태의 얼굴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 아데노이드 페이스는 얼굴이 보통 길고 그리고 항상 입을 벌리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의 입 안을 보면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어금니가 맹출하면서 앞니에는 개방교합이 생기고요, 혀의 위치가 낮기 때문에 아래 악궁이 위 악궁보다 넓어지면서 어금니의 반대교합이 나타날 수 있어요. 구호흡은 치아와 잇몸이 항상 공기 중에 노출되기 때문에 치아와 잇몸 건강에도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입으로 자꾸 숨을 쉰다고 하면 보통은 이비인후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 빨리 가셔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을 하는 것이 아이의 치열과 그리고 얼굴 형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아이들의 습관과 부정교합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머님들이 애매하게 걱정하시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안 좋은 습관을 아이가 가지고 있다면 빨리 원인을 찾아서 제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괜히 아이들이랑 싸우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